만약에 우리나라에서 현금이 사라진다면 그 돈은 과연 누가 지배하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보고서가 바로 그 질문에 대해서 아주 대담하고 어쩌면 좀 도발적이기까지 한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바로 카카오페이가 대한민국의 디지털 화폐를 완전히 장악하게 될 거라는 정말 충격적인 시나리오죠. 자, 이 보고서가 던지는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아주 강력하죠. 미래의 대한민국이 디지털 원화라는 걸 발행하게 될 텐데 그때 그 완저에 오를 주인공은 카카오페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다른 경쟁자는 감히 넘볼 수조차 없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보세요.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문장에서부터 시작돼요. 한국형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은 피할 수 없는 미래다. 그리고 그 유일한 대안은 카카오페이 뿐이다. 보고서는 처음부터 이렇게 단정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선언하고 들어갑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대담한 주장을 할 수 있는 걸까요? 그 배경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거대한 화폐 혁명의 파도를 봐야 합니다. 이 흐름의 한가운데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 비트코인처럼 가격이 막 오르락 내리락하는 그런 투기 자산이 아니고요. 실제 달러랑 1대1로 가치가 딱 고정된 말 그대로 디지털 달러인 셈이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요. 이미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테더랑 USDC 이 두 개만 합쳐도 시가총액이 수천억 달러예요. 이건 이미 거대한 금융 인프라로 자리를 잡았다는 뜻이죠. 이게 뭐 먼 미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 세계는 이미 이더리움이나 트론 같은 블록체인 위에서 이 디지털 달러로 거래하면서 사실상 국경 없는 결제망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대한 흐름 속에서 과연 우리 원화만 홀로 섬처럼 남을 수 있을까요? 자, 글로벌 트렌드가 이런데 그럼 우리나라는, 한국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보고서에 따르면요. 정부의 고민은 더 이상 이걸 도입할까 말까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제는 누구랑 같이 어떻게 도입할 거냐 이 문제로 넘어갔다는 거죠. 정부의 방향은 아주 명확해졌습니다. 더 이상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은 끝났다는 거죠. 이제는 누가 이 시장의 주도권을 잡을 거냐, 그리고 어떤 민간 파트너랑 손을 잡고 이 거대한 국가 프로젝트를 실행할 거냐, 이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생각하는 그림은 이런 거예요. 한국은행은 디지털 원화를 만들기만 하는 거죠. 그럼 이걸 전 국민한테 뿌려주는 역할은? 그건 민간 기업이 맡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핵심 질문은 바로 이거겠죠. 과연 누가 이 새로운 돈을 모든 국민의 스마트폰에 가장 빠르고 완벽하게 깔아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 정부가 선택할 단 하나의 파트너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오늘 우리가 분석하는 이 모든 투자 논리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보고서는 아주 명쾌한 답을 내놓습니다. 이 깔때기 모델을 한번 보세요. 정부가 원하는 조건들이 있잖아요. 뭐 압도적인 사용자 수라든지 이미 검증된 기술력, 기존 금융망과의 연동성, 이런 필터들을 하나씩 거치고 나면 결국 마지막에 남는 이름은 딱 하나라는 겁니다. 네, 바로 카카오페이죠. 자, 그렇다면 왜 카카오페이가 그냥 좋은 선택, 뭐 그런 수준이 아니라 유일한 선택이라고까지 주장하는 걸까요? 그 구체적인 증거들을 한번 뜯어보죠. 카카오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니 해도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거죠. 무려 3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매일 쓰는 카카오톡. 이게 그냥 메신저가 아니라 완벽한 플랫폼인 거잖아요. 게다가 이 디지털 결제 시장 자체도 앞으로 엄청나게 커질 거고요. 그리고 이게 진짜 결정적인 포인트 같아요. 우리 같은 사용자 입장에서는요, 바뀌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충전해서 쓰던 카카오페이 머니, 이름이 어느 날 갑자기 디지털 원화로 슬쩍 바뀌는 것뿐, 모든 사용 경험은 그대로라는 거죠. 이보다 더 자연스러운 전환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현황 분석이었다면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모든 게 투자 관점에서 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재밌어집니다. 투자 논리의 핵심은 바로 이 가치의 재평가, 즉 리레이팅입니다. 디지털 원화 유통 파트너가 되는 그 순간 카카오페이는 더 이상 그냥 핀테크 앱이 아니게 되는 거죠. 국가의 혈관, 즉 금융 인프라로 아예 레벨이 달라지는 겁니다. 기업의 체급 자체가 바뀐다는 뜻이에요. 보고서는 이걸 경제적 해자라는 말로 표현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른 경쟁사보다 좀 더 잘해서 이기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예 정부가 나서서 성벽을 둘러쳐주고
여긴 너만 들어와. 다른 애들은 못 들어와. 하고 막아주는 말 그대로 국가가 공인한 독점 사업자가 된다는 거죠. 이 변화는 카카오 생태계 전체를 돌리는 엄청난 엔진이 될 거라는 분석입니다. 플라이휠이라고 하죠. 한번 돌기 시작하면 관성 때문에 멈추지 않는 거대한 바퀴처럼 이 디지털 원화라는 통일된 결제 수단이 카카오톡, 쇼핑, 콘텐츠, 광고 이 모든 서비스를 하나로 꽉 묶어서 그 시너지를 폭발시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타이밍 문제 그리고 핵심 요약에 대한 보고서의 결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고서는 타이밍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주식시장은 말이죠. 결과가 나왔을 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기대감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자, 이제 카카오페이가 파트너입니다 하고 공식 발표해서 뉴스에 나오고 주가가 막 뛸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처럼 조용히 물밑에서 정책이 논의되는 이 시점이 진짜 기회의 창이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의 논리를 3가지로 딱 정리해 볼게요. 첫째,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 둘째, 한국 정부는 이 디지털 원화를 전 국민에게 유통시켜줄 파트너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그 파트너로 선정된 기업은 단순한 앱에서 국가 기관 산업으로 그 가치가 완전히 재평가될 것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보고서는 이 한 문장으로 마침표를 찍습니다. 뉴스에 나오면 이미 늦습니다. 이게 정말 대담한 예측일지 아니면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에 대한 일종의 경고일지 그 판단은 이제 여러분의 몫이겠죠. 지금부터는 차트를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급등하기 직전에 이때 영상으로 만들어 드렸죠. 그리고 바로 상한가 가고 또 급등이 나왔다가 살짝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여기서 끝날 종목은 아니에요. 훨씬 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셔가지고 저희가 알려드리는 대로만 대응하시면 충분하게 수익을 남겨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할 텔레그램이 있습니다. 입장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바로 초대 드릴게요. 다양한 종목도 추천해드리고 또 대응해드리면서 수익을 남겨가는 그런 채널입니다. 투자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좀 많이 될 거예요. 적극적으로 잘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이제 소개시켜드린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 다 수익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좀 많이 될 겁니다. 잘 활용만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추천해드렸던 종목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페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방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경방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이제 추천을 해드렸었죠. 우리 여기서 이제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여기서 바로 이제 급등 흐름이 나왔는데 여기서 22평선 이탈냈죠. 한번 물량이 들어오고 급등이 나왔다. 외봉으로 쭉 빠졌거든요. 그러면 다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요 밑에서 나올 수도 있거든요. 어느 시점에서든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세력선 위로 이제 자리 잡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2평선하고 12평선까지 다 돌파를 하면서 근데 그런 흐름이 나오지를 않았었어요. 그래서 매수를 할 수 없는 그런 구간이었고 근데 여기서는 22평선을 다시 돌파를 했죠. 그러면 2평선 기준으로 했을 때 빠졌다 올라가는 자리는 굉장히 좋은 자리로 봐야 되거든요. 이게 물량도 굉장히 잘 들어왔고 그래서 여기서는 말씀을 드렸었고 단기간에 크게 급등이 나왔던 그런 상황입니다. 적당하게 수익을 챙겨도 좋고 아직까지 이제 매도 안 하신 분들은 좀 더 지켜봐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22평선하고 2개월 좁히는 과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좀 준비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추천해드렸던 종목이 카카오뱅크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이제 카카오페이하고 같이 이제 봐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어서 바로 급등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드렸던 건 아니고 이거는 좀 더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사실상 완전하면 이제 바닥권이었기 때문에 이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거의 없었었거든요. 그래서 시간의 문제지 결국은 충분하게 수익을 준다.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중간에 이제 급등을 할 때도 이제 대응을 해드렸었지만 이렇게 눌러준다는 전제하에서 지금부터는 계속 대응을 해가야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좋겠지만 그건 상대적으로 좀 예외적인 경우예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더 지켜보시면서 가져가되 매수는 나중에 또 22평선이 올라오고 한번 눌러줬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더 기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구체적인 맥점에서 우리가 유리한 자리에서 공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천해드렸던 종목이 이원이죠.
이것도 이제 급락이 나왔을 때 시장이 안 좋아서 급락이 나왔을 때 그때 말씀을 드렸었고 오히려 우리에게 매수를 기회를 주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7%대로 이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세력선을 다 돌파했으니까 좀 더 지켜볼 필요 있겠죠. 계속 살펴보면서 대응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 외 종목들도 많은데 그 어떤 이제 차근차근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영상에서 다 말씀 못 드린 부분이 굉장히 많죠. 아무래도 이제 텔레그램에서 계속 드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텔레그램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추천해드린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 다 적지 않은 수익을 주게 될 거예요. 뭐 잘 활용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장이랑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 텔레그램에 초대를 해드리고 또 무료로 추천주를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추천이라고 이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별해서 문자 하나만 남겨주시면 돼요. 이제 카카오페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우리 이제 이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전체 차트를 먼저 봐야 되겠죠. 전체 차트를 보면 위에서 물량이 굉장히 잘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사실상 5m로 내려갈 가능성이 거의 없죠.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이제 매수 맥점만 정확하게 짚어가면 되거든요. 앞으로는 크게 뭐 전고점까지도 수익 구간이 열려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그런 종목입니다. 차트를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확대를 해보면은 여기서 이제 112평선을 이탈했죠.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와도 흘러내리는 게 보통인데, 근데 여기서 흘러내리지 않고, 이제 224 이평선까지도 살짝 이탈하는 형국이거든요, 여기서. 근데 다시 올라가서 다시 이렇게 자리 잡아가는 게 이제 보였었어요. 그래서 한번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 종목 이렇게 내려가더라도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결국은 수익을 주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은 결국 제도화될 것이 이제 분명하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카카오페이는 주목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이제 상한가를 갔는데 뭐 다날이라든지 미투온도 다 상한가를 갔죠. 그리고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뭐 이런 구간에서 짧게 수익을 챙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짧게 보시는 분들 매매를 하실 때 좀 짧게 수익을 챙기기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 구간에서 바로 정리를 해야죠. 이 세력선에서 장을 맞고 이제 조정을 준 거거든요. 22평선하고 이게 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좁히는 과정이 나와요. 여기서 버텨주면서 22평선을 끌어올리든 아니면 밑으로 이제 깊게 눌러줘서 22평선하고 이격을 좁히든 그런 과정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짧게 매매하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 범위 내에서 적당히 수익을 챙겨야 되는 거고, 그런데 한번 매매를 하고 나면 다시 잡는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 과정에서 다른 종목이 또 눈에 들어오면 그 종목에 들어가야 되고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을 좀 더